1월부터 시작하는 멤버십 설명회예요.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준비한 거 진행하고 질의응답하고 마치면 뭐 1시간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9시가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로 캠퍼스 슬로건이 노력하는 사람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공간입니다. 이런 가상의 대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TV를 한 번씩 보는데 홈쇼핑에 여행 상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엊그제 본 거는 스페인 9박 10일인가? 그렇게 가는 일정인데, 저는 스페인을 2018년인가 다녀왔거든요. 그때도 좋아가지고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 여행 상품을 보니까 이코노미석으로 가는 거랑 비즈니스석인데, 완전 비즈니스석은 아니고 이코노미하고 예전 비즈니스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좌석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상품이 있는데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한 3인이나 4인 가족이 비즈니스석으로 가면은 가격 차이가 꽤 나죠.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비즈니스석으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 이번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 용돈을 좀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이번에 바꿀 차는 좀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다, 항상 하죠. 그리고 이번 이사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도 좀 더 좋은 학원으로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하죠. 이런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게 경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하면은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일 수도 있고, 또 자신감일 수도 있죠. 남자들한테는 뭐 자존감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력, 자유, 자존감, 자신감 다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경제력을 키워드리는 게 시루 캠퍼스 멤버십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할.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뉴스나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일정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번 멤버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룹별로 묶습니다. 각각의 패턴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표님들의 경제력을 2단계 정도는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표님들께서 시루 캠퍼스 멤버십에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할 거냐, 아니면 나만의 관점이나 나만의 인사이트를 갖고 뭔가를 할 거냐, 이건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시장을 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대표님들은 정말 난리가 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난리가 날 거냐면, 이번 여행은 비즈니스로 갑니다. 비즈니스석으로 가는 거고, 이번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 용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꿀 차는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거죠. 이번 이사할 곳은 좀 더 좋고 더 넓은 곳으로 갑니다. 아이들도 더 좋은 학원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통장 잔액을 봤더니 아직도 현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인생이 이제 딱 이렇다고 하죠. 우리 인생이 딱 우리가 상상한 만큼만 현실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보면 딱 제가 생각한 만큼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수의 뇌과학 연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만큼만 현실로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잘된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제일 좀 쇼킹했던 그런 기사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는 세븐하고 이다혜 씨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다혜 씨가 결혼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세븐이 그래도 유명한 가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2016년에 46억 정도의 매수를 한 빌딩이에요. 이거를 작년에 240억에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6년 사이에 200억 정도의 차익을 본 건데, 이것 말고도 빌딩이 또 있다고 해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세븐이 결혼을 잘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없다던 유재석 씨도 200억 전액 현찰로 강남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라는 기사죠. 이외에도 가깝게 볼 수 있는 분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신사임당입니다. 홍사무장이죠. 행복재테크. 그리고 닥군스쿨의 청울리, 다니쌤입니다. 다니TV의 다니쌤. 김미경
김미경TV의 김미경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유퀴즈의 신사임당이 나와 했던 얘기인데 첫 번째, 부동산 임대, 주식 투자,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주 수입원, 파이프라인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가 익히 다 알만한 건데 주 수입원으로 가져간다라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크게 묶어 보면은 좀 분류를 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투자인 거죠. 쇼핑몰하고 유튜브는 사업소득입니다.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하고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 투자의 한 분야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소득이 주 수입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시나요? 시루님 저는 사업소득은 없고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더 좋죠.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사업소득을 하고 근로소득을 기본으로 가져가면 훨씬 더 빠르게 단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경제력을 키우는 방법은 이게 이제 전부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 사업소득 플러스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이 덩치를 키우는 게 거의 전부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하나씩 보면은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아파트도 있고 또 토지도 있죠.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주택 임대사업자도 있고 뭐 블로그, 산지연금, 농지연금, 투자, 인스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볼게요. 분류를 해보면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소득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아파트하고 토지로 가는 거고, 아파트에서는 내 집 마련, 실거주하는 내 집 마련 또는 갈아타기, 더 좋은 곳으로 또는 상급지로 넓은 평수로 갈아타는 수요.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또 주택임대사업자나 분양권 등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멤버십에서 다룰 겁니다. 매년 한 해 동안.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지식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진 않아요. 또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약이 많지만 조만간에 손을 봐서 주택임대사업자도 또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 쪽에서도 뭐 보상 투자도 있고 농지연금도 있고 산지연금도 있고 지분경매도 있고 다양하죠. 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면 세금에 관해서는 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법인 투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 이런 것들을 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하려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보통 책 읽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비즈니스 하기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책 읽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으니까 내가 책을 읽으면 일단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블로그, 매출 성형 모형,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입니다. 유튜브, 인스타, 책 쓰기, 강연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확률이 높은 두 가지 카테고리, 부동산 투자와 사업소득을 내년 1년 동안 다룬다는 거죠.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카테고리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보통 이렇습니다. 비즈니스석 타고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차 바꾸고 이사 가고 용돈 드리고 학원 바꾸고 이런 거는 이제 좀 큰 덩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세부적인 것, 작은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큰 산을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작은 돌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력의 단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생각해 보면 저도 이 루트로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목표로 세웠던 게 뭐냐면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제외하고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벌어보자. 그게 이제 제가 처음 했을 때 목표였어요. 그러다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주수입, 그러니까 연봉보다 많은 부수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진행을 했더니 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 급여 외에 1년에 한 1억 정도 해보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연봉이 1억이 안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넘었으면 이게 이쪽으로 왔을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이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개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상위가 뭐냐면 한 달에 한 1억 정도면 그래도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 수 있겠다,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프로젝트가 뭐냐면 1년 동안 딱 하나 1등급만 올려보자,
라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4등급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거를 더 잘게 쪼개도 돼요. 처음에 주 수입 외에 1,000만 원으로 하고 그 후에 2,000만 원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되면 그 다음 3,000만 원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단계를 여러 가지로 늘려도 되고 저처럼 이거를 간소화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이 목표를 단계를 하나 올리는 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자라는 거죠.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시작해서 주 수입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 이미 이 정도는 됐다. 그러면 2,000만 원이나 아니면 주 수입보다 많은 부수입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프로젝트가 1, 1, 1입니다. 1년 동안 딱 하나 1등급만 올려보자 라는 겁니다. 뭐 수능에서 1등급 올리는 그런 느낌인데 1등급만 올려보자 라는 겁니다. 제가 멤버십을 생각한 동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들이 특강이 있고 정규 강의가 있잖아요. 보통 정규 강의가 끝나면 이런 질문들을 좀 하세요. 시르님 강의 너무 좋고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강의가 끝나면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다음 강의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혼자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죠. 배웠던 내용도 막상 실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종강을 했는데 연락을 하기도 약간 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한다는 거는 뭔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정책도 바뀌고 그런다고 해서 각자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하셔라 하면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구체적인 게 뭐냐 그래서 뭘 할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한 달에 4번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1주, 2주, 3주, 4주 첫 번째 주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할 겁니다. 아파트, 토지 등을 다룰 거고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경제나 정책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위기가 어떤지 또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분위기 조성은 되고 있는지 세금 혜택은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정규 강의에서는 토지를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특강도 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금융위기 이후 장부터 해가지고 한 사이클을 완벽하게 저는 돌았거든요. 사이클이라는 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3주차는 이제 비즈니스나 블로그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고 최근에 점심 모임을 나갔는데 회사를 다니셔요.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지금 휴직을 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쇼핑몰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퇴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정도로 성과를 내신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4주 차에는 독서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권이겠죠. 4주 차니까 내년 1년 동안 12권 정도의 독서 모임 책을 선정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권 한 권씩 할 건데 다 좀 일관성이 있는 책들입니다. 비즈니스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의 책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책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오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내년 송년회는 여기 멤버십에서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공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별도의 공지는 안 하고 그냥 여기 멤버십 자체적으로 송년회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1주차에서는 경매, 분양권, 경매 물건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 분양권, 토지, 또 농지, 아파트 이런 것들을 다뤄가지고 토실토실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동산 교양을 쌓는 시간인데 기본기라고도 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는 이제 경제 정책이나 흐름 체크입니다. 각종 데이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1, 2주 차를 부동산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한 번은 기본, 한 번은 심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자율 강의예요. 소통 라이브고 사업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뭐 블로그, SNS 이런 것들이고, 이 3주차의 상황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외부 강사분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또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3주차에 하려고 합니다. 4주차 투자 마인드 강의여서 도서 리뷰나 독서 모임, 투자 인문학 등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독서 모임이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이제 됩니다. 그 한 달에 4번 매주 목요일이에요. 내년 1년 정도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 네가 그럴 능력이 되냐? 아, 그렇죠. 능력이 되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시루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콩나물 시루라는 닉네임을 썼고, 이게 아주 예전 다음 카페 때부터 제가 콩나물 시루라는 필명을 썼었죠. 콩나물을 이렇게 길러 먹잖아요. 물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고 이렇게 보면은 콩나물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물을 주다가 며칠이 지나서 문득 다시 이렇게 콩나물 시루를 보면 이게 부쩍 자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한 건, 두 건 한다고 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게 뭐 확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계속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자산이 엄청 불어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딱 이렇게 됐어요. 저는 맞벌이를 한 20년 가까이 한 거죠. 20년 가까이 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늘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불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확 늘어났던 그렇게 됐었죠. 2003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2005년도에 제가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단독주택이었고 95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더니 2,700만 원 정도 돈이 생겼어요. 아, 그래, 이게 나의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실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했고, 이 경험이 되게 신선했고 쇼킹했고, 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인터넷 바둑, 당시에 한 게임에서 제가 날 새서 바둑을 뒀는데, 인터넷 바둑 그만두고, 제가 저 때는 결혼을 안 할 때여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프로야구 보는 게 그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야구 보는 것도 끊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매로 입문을 했죠. 처음 시작을 2007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제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급여를 받아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을 못 모았습니다. 근데 부수입으로 1,000만 원이 생기니까 와, 완전 신세계였죠. 그렇게 또 계속 시간이 흘러가지고 계속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2015년 정도가 되니까 연봉보다 훨씬 많은 자본소득을 달성하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자본소득인데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로 한 거였어요. 또 계속 합니다. 계속 2017년 정도가 되니까 한 1억 정도? 1년에 1억 정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사잖아요. 1년에 몇 개씩 계속 사면 그 후에 보통 2년이 지나면 일반가세가 되니까 1년에 서너 개씩 계속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으로 한 절반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꾸준히 이렇게 파는 게 세금 면에서나 더 운영 면에서나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017년에 1억 정도 했고, 2022년에 이제 시루 캠퍼스라는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이기도 해요. 2018년에 준공공 임대 사업자, 지금은 장기 일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임대 사업자이기도 하고 농업인이기도 하고 임업 후계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책은 이렇게 한 4권 정도, 2권은 공저인데 가장 최근에 게 2024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에요. 가장 최근에 봤더니 경제경영 교보문고에서 경제경영 한 7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보상 투자에 대해서 썼어요. 시토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하반기 내내 한 주제고, 정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제가 올해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제가 해봤죠. 그래서 성과를 높은 성과
하고 낮은 성과, 세로축은. 그리고 가로축은 이제 기간으로 해봤습니다. 짧은 기간, 오랜 기간 이렇게 했죠. 이거를 0으로 보면 저는 한 20년 정도 된 거니까 오랜 기간 한 거예요. 성과를 보더라도 성과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표적인 저의 결과물이 2천만 원으로 산 토지를 8억 2천에 판 그 케이스가 있잖아요. 특강 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1천만 원으로 산 게 뭐 지금 한 5, 6억 정도 오른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통 한 5% 정도밖에 못 올리잖아요. 지금 세입자가 5억 5천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5억 5천에 5%를 하면 2,750만 원이에요. 2,750만 원을 올리면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2천만 원만 올려가지고 5억 7천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얘는 임대사업자로 묶어져 있는 거고 임대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5%밖에 올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5억 5천에서 5억 7천으로 올리는 겁니다. 오케이 했냐? 아니 시루님 요새 전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 그렇진 않고요. 서울은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물건은 임대 등록이 돼 있는 거라 전세가가 싸요. 주변에 같은 단지에 비슷한 평형이 전세가 7억입니다. 7억. 5억 5천에서 2천 올려서 5억 7천에 하면은 그분도 되게 이익이에요. 한 1억 5천 정도. 이 아파트는 지금 5억 5천에서 5억 7천으로 갱신을 하는데 제가 4억 3천에 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원금을 다 회수했다라는 거죠. 원금을 회수하고 지금 1억 2천 정도를 제가 미리 땡겨 쓰고 있는 거죠. 호가는 10억이 넘게 나오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이게 1천만 원으로 산 겁니다. 뭐 토지나 아파트 쪽에서 성과가 있죠. 제가 21년에 퇴사를 하고 22년이 온전히 첫 해를 보낸 해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에 정말 열심히 했죠.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7억 정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4억 5천 정도를 했고 사업소득으로 2억 5천 정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몇 개 판 거죠. 아파트도 팔았고 재개발 물건도 팔았고 토지도 팔았고, 그렇게 해서 4억 5천 정도를 작년에 했고 사업소득으로 2억 5천 정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손해본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한 거 한 20여 년 가까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제가 뭐 취득하고 팔고 이런 거래한 부동산들을 계산을 해보면 한 200여 건 정도는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트를 썼습니다. 노트. 복귀 노트도 썼는데 제가 가계부처럼 장부를 적어요. 부동산 투자 장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넘버를 1, 2, 3, 4 하고 지번 적고 매수가 적고 매도가 적고 이런 것들을 제가 쫙 했었어요. 2010년 그 전에 제가 80번, 90번 정도까지 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는 안 했거든요. 그 후로도 10년이 넘었으니까 대략 한 180건에서 200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강의는 제가 2017년부터 해서 대략 1000명 이상의 분들은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아파트랑 토지랑 합쳐서 30여 개 정도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계속 팔기도 하지만 매수 계획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줄일 생각입니다. 20여 개 전으로. 그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법인은 3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를 없앴습니다. 법인을 없앴어요.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올해 한 10년 정도 했던 법인이라 없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톡방 보면은 우리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의 80에서 90%가 그 법인에 담긴 물건이 2개에서 3개 사이입니다. 1개에서 3개 사이예요. 그게 80에서 90%입니다. 그런데 기장료를 한 달에 11만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까지 기장료를 부담을 하고 계시고, 보통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조정료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200에서 300 정도를 납부하고 부동산 하나를 팔면 400에서 500 정도를 더 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법인의 물건이 한 3개까지다. 그거는 셀프로 기장하셔도 돼요. 법인세도 한 3일 연구하면은 셀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장은 의무가 아니다. 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게 의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도 좀 해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특강 요청도 왔었죠. 셀프로 기장하고 셀프로 법인세 신고하고 셀프로 부가세 신고하고 법인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런 것들도 멤버십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봤더니 부동산으로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임대 사업자를 해야 돼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죠. 아파트 등록을 못 하잖아요.
조정지역은 또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둘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갈수록 완화돼서 언젠가는 실익이 있을 정도의 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임대사업으로 묶은 애들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임업 후계자이기도 해요. 왜냐? 저는 임야를 사면 3억까지 고정금리 1%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LTV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많아야 뭐 60% 해주잖아요. 3억짜리 사면 1억 8천 대출, 뭐 심지어 그거보다 더 안 되는데 제가 임야를 3억짜리를 사면 3억 전부 다 대출을 해줍니다. 고정금리 1%. 20년 거치 15년 상환. 20년 거치니까 20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돼요. 1%.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엄청 싸죠. 임업 후계자를 한 거고. 농업인 자격도 또 있어요. 농지 취득할 때 유리합니다. 요즘 농지가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할인처럼 농지 할인을 엄청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거의 뭐 반값, 감정가 반값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전에는 월세 욕심이 없었어요. 맞벌이를 하니까 나와 보니까 월세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명 월급 정도 되는 월세는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대출을 상환했고 그 다음 한 게 농지연금입니다. 저야 아직 나이가 안 되지만 영농 경력 5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3개월 한 16일 15시간 정도 됐습니다. 저는 한 3년 좀 지나면 이제 자격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로 가입을 해도 되고 새로 취득해서 가입을 해도 되고 개인당 300이니까 저 300 안에 300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4억 4천 놓고 60세부터 평생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할 거냐. 4억 4천 놓고 한 달에 300 60세부터 평생 할 거냐 했더니 한대요. 딱 농지연금이 그렇거든요. 4억 4천이면 한 달에 300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다 해본 것들이잖아요. 부담은 없죠. 부담은 없고 또 눈에 딱 들어오고. 네, Q&A입니다. 경제력을 키우는 것도 공부가 필요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게 감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감으로. 아 이거 어떨까? 좋을까? 이렇게 감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금액이 크잖아요. 뭐 몇 억씩 해야 되고 또 이게 성과에 따라서는 뭐 최소 몇 천부터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왜 공부를 하지 않냐라는 거죠. 최근 기사인데 올해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만점 한 명 표준 점수로 전국 1등 2명이거든요. 똑같은 학원을 다녔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에서 교육을 하진 않잖아요.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뭔가 어떤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냐라는 겁니다. 2024년부터 멤버십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왜냐면 이게 사이클이 순환하잖아요 보통 2008년 9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 97, 98년에 IMF가 있었고 이게 길어야 3년에서 5년이더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2009년, 8년 이 무렵에부터 계산을 하면은 수도권 바닥이 2013년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되는 거예요. 10, 11, 12, 13이니까 4년 정도 되는 거고 IMF도 97, 98년인데 거의 2001년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IMF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 만에 또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 그 최고 피크를 2021년 10월쯤으로 보거든요. 21년 4분기 정도로. 그러면 22, 23 벌써 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24, 25년 정도면은 다시 좋아진다라는 거.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분위기죠. 3기 신도시도 분양하고 입주를 하죠. 이때도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경매 물건 늘어나죠. 일반 매매 물건 쌓여가죠. 내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런 이제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보면 그때 이제 미리 공부하는 사람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회 속에서 111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1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장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2005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죠. 재미도 있었고 적성에도 맞았고 아 이거는 내가 타고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0년, 11년 그 무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KB의 주간 시계열, 월간 시계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블로그 활동이나 강의나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고민에 빠지게 된 게 저는 그 사이에 이제 경매 베이스로 해가지고 소액으로 이렇게 물건을 돌려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2008년부터 지방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성과가 저랑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났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년에 7천만 원 정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무렵에 뭐 2억, 3억 이렇게 했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저는 저의 연봉을 생각하면 그래도 적게 한 게 아닌데 더 성과를 많이 내신 분들 보니까 제가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왔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래서 지방장에 투자하지 못한 거를 좀 후회했죠. 왜냐면 2008년 부산, 그 다음 9년, 10년, 또 특히 11년에 대구하고 광주 이때. 그때도 물론 거래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건을 여러 개를 사는 이런 거는 저는 그때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그거를 접하고 나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도권에라도 해야 되는 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지금이라도 하자. 지금이라도 하자. 그러면 앞으로 한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서 또는 더 길게 5년이나 10년 지나서 생각을 했을 때 그때라도 시작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 이제 13년, 14년, 15년 때부터 수도권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매로도 취득하고 갭 투자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그때 했던 것들이 실은 엄청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2018년에 주택임대사업처럼 묶은 애들은 A급 물건들이 됐고 또 그때 했던 애들이 2년 3년 뒤에 팔았을 때 그 매매가나 시세 차익이 또 커서 그 다음 투자에서 또 시드머니 역할을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3년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2024 계속 이렇게 올 건데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서 돌이켜 생각을 했을 때 그때라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거는 뭐 거의 틀림없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아래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샘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시로 캠퍼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들어서 가장 잘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게 돼 있어요. 100명까지는 한 달 44,000원. 그래서 보통 3개월 가정으로 이렇게 결제하게끔 돼 있거든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공부를 하시면 상향 평준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샘플 강의도 있고요. 가입 링크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 보시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 팬딩이 젊고 열정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여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년 1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주차별로 해가지고 4개의 이렇게 샘플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부동산 관련된 거는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걸로 그 다음 흐름 경제 정책 흐름 연말이고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분위기는 어떨까? 이제 이런 주제로 최근에 찍은 거예요. 다 최근에 찍은 거고 이 세 번째 거는 올 봄에 한 겁니다. 불독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으로 한 건데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네 번째는 독서 모임이에요. 독서 모임이고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가 새벽 3시까지 추천 도서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동산 쪽도 넣을 거고 또 다른 쪽도 넣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 책도 내년 추천 도서 중에 하나긴 해요. 되게 두껍습니다. 두껍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고 또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빨리 와요. 한 달이나 3개월 단위씩 또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는 거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좋은 내용이라도 1주, 2주 밀리면 이거를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제가 이거를 또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앞에 거를 못 보신 분들은 이것만 보세요 라고 해서 또 요약본을 올려드리고 할 겁니다. 톡방도 운영하고 하니까 재밌는 20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강의이고 링크 있고 2024년은 111 프로젝트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좀 질문을 볼까요? 네, 독서 모임 좋죠. 서로 생각도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샘플에 있는 독서 모임을 9시인가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저기는 이제 그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펜딩이라는 게 어플도 있고요. PC에서도 접속이 됩니다. 펜딩.kr이거든요. PC에서도 접속이 되고 어플로도 되고, 그러니까 실시간 참여하셔도 되고, 펜딩 여기 사이트에 올려드리니까 지나도 보실 수 있고 운영 기간 중에는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강의 진행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할인권이 들어가요. 제가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를 특강 빼고 그 외에 세미 정규나 정규 강의들은 제가 10에서 20% 정도 할인권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거 할인만 받으셔도 이 금액은 빠지는 겁니다. 가성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 한 해 초속으로 만들어서 내년, 내후년, 2026년까지 해가지고 뭔가 또 한 번에 의미 있는 불림,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